작년에 한국을 뜨겁게 달군 간식인 탕후루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게 특히 10대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영원한 베스트셀러는 없듯이 그 인기가 식었죠. 이게 통계로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료를 보시면 2023년 탕후루 전문점 신규 가맹률이 1339%에 달했죠. 그만큼 전성기를 구가했지만 같은 연도 하반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서는 탕후루 영업허가 감소폭이 증가했다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7월에서 9월 한창 여름 시즌에 최대 242개소가 허가났지만 날씨가 쌀쌀해지자 63개소로 급감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지금은 일부 업장을 제외하고는 파리만 날리는 상황이죠. 일각에서는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잖아. 2012년 커피번, 14년에는 벌집 아이스크림, 2016년에는 대만 카스테라처럼 디저트 가게들이 SNS를 타고 인기를 끌기 시작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창업했다가 인기가 줄어들면 폐업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관련해서 장기적인 비전을 바라보고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순간 인기에 편승해 창업을 한 사람의 잘못이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가지 어지러운 국외 정세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내수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볼게요. 음식점 기준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들어가는 고정 지출은 인건비, 월세, 재료비 등이 있겠죠. 일단 재료비를 살펴보면 이게 신선식품 지수인데 그 중에서도 신선 채소 지수와 신선 과일 지수가 유독 많은 상승폭을 보였죠. 신선 과실은 불과 4개월 만에 35 가까이 증가했고 신선 채소도 20이나 증가했죠. 증거와 관련한 이유는 카드로 남겨두겠습니다. 이렇게 장바구니 물가를 잘 보여주는 지표들이 하늘 무서운지 모르고 솟아나고 있는 판국에 올해 3월 농산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8% 증가하면서 흔히 말하는 장바구니 민심이 험악해진 상태죠. 게다가 인건비, 즉 최저시급이 증가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2024년 최저시급이 1,860원으로 만원 시대에 근접했죠.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선 대한민국의 인건비가 지난 10년간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는데 물론 선진국은 필연적으로 인건비가 높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니 OECD 가계부채 1위인 대한민국의 현 주소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임금을 올리는 게 맞냐, 자영업자들 다 죽어나간다 라는 주장도 있는 게 현실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게들은 종업원을 줄이고 음식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죠. 이렇게 장사가 안 되니 월세를 내기 위해 빚을 지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빚을 갚지 못해 폐업 신청을 하고 가게를 내놓습니다. 그 가게마저 팔리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중에는 파산을 신청하겠죠. 크게 고스란히 국고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있는 것이 대한민국 자영업의 현실입니다. 자, 이렇게 자영업이 힘든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세상의 모든 지식 세모문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자영업자들이 왜 힘들까요?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자영업자들 대출이 너무 많아요. 코로나 시기에 재난지원금, 대출금 만기 연장으로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면서 코로나만 끝나도 좀 살만하겠지 하면서 아득바득 버텨온 결과 자영업자 대출이 1,000조를 돌파했어요. 우리 이 작은 땅덩이에서 자영업자들이 1,000조 넘게 빚을 지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그 빚을 진 만큼 충분한 리턴이 돌아왔냐? 내가 이자 원금 갚고도 충분히 순이익을 가져갔냐? 하면 그것도 아닌 게 자료를 보시면 자영업자 연평균 소득인데 이제는 2천만원이 안 돼요.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인 2017년부터 계속해서 감소해왔는데 코로나로 인해 1,900만원대를 기록했습니다. 아니 장사하겠다고 새벽같이 나와서 재료 손질하면 뭐합니까? 시중에 남는 거라곤 최저시급만도 못한 연봉이죠. 이러니 자영업자들이 곡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소득이 줄었으면 나가는 돈이라도 아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우리도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고 하잖아요. 물가가 상승하면서 자영업자들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들보다 더 큰 타격을 입었죠. 자료를 보시면 전기, 가스, 수도, 소비자 물가 추이를 알 수 있는데 말해 뭐합니까? 전년 동월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죠. 이런 추이는 좋아지지 않을 전망인데 이게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영역 때문에 증가한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한 가스, 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증가로 인해 전기세가 폭등했죠. 전쟁은 이미 장기화가 됐고 당연히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정세 속에서 이러한 고물가 기조가 언제 끝날지 누구도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럼 나갈 돈이 많으면 그만큼 많이 벌면 되죠. 코로나도 끝났겠다. 이제 손님들이 돈을 좀 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 돈을 안 씁니다.
우리나라 내수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민간 소비가 있고 정부 소비가 있죠. 자료는 국내 총생산 GDP인데 보시면 민간 소비가 수출을 역전했죠. 이런 지표는 우리나라 GDP에서 민간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수출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을, 민간 소비가 국내 GDP 활성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최근 민간 소비가 둔화됐어요. 민간 소비 증가율을 보시면 코로나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2020년에는 마이너스 4.8%로 거의 바닥을 찍고 점차 회복되는 추세였는데 2023년을 기점으로 다시 2% 아래로 내려왔죠. 코로나 회복기에 보상 심리로 1년, 2년 국민들이 돈을 조금씩 쓰다가 국외 정세의 악화로 인해 다시 소비를 줄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민간 소비가 안 되니까 정부라도 나서서 돈을 좀 써주면 됩니다. 하지만 그것도 안 되고 있죠. 정부 소비 증가율도 둔화됐어요. 코로나 시기에 전 국민 재난지원금부터 해서 각종 지원 혜택으로 인해 국고가 바닥이 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코로나가 끝나가던 2022년 정부 소비 감소로 이어졌죠. 게다가 최근에는 건전재정이라는 정부의 기조 하에 소비 증가율이 1.3%까지 떨어졌어요. 정리하자면 코로나 시기에 민간 소비가 바닥을 찍었고, 그러니 당연하게도 정부가 내수 시장을 주도하면서 국고를 풀었죠. 이렇게 간신히 경제를 부양하면서 코로나가 끝나가자 민간 소비 시장에서 보상 심리로 소비를 많이 늘렸어요. 반면 국고를 많이 소진한 정부는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었죠. 계속 이렇게 민간 소비로 국고가 다시 채워지기까지 버텨주었다면 좋았겠지만 소비자의 지갑 사정도 녹록치 않기는 마찬가지죠. 가구당 실질소득 증감률 추이를 보시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진 2022년에 마이너스 2.8%, 작년 2월에는 마이너스 3.9%를 기록했죠. 이렇게 민간 소비를 담당해줄 가구들의 소득이 줄어드니까 결국 지금에 이르러서는 민간도 정부도 돈을 쓰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이 더 힘들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장사가 안 되자 자영업자들이 빚을 지게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가계부채는 1000조를 넘어섰고 그마저도 갚지 못해 연체가 심각한 상태죠. 자영업자 대출 연체 현황을 보시면 연체액이 7조 3천억에 달하죠. 당연히 역대 최고고 연체율도 1.15%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죠. 게다가 더 심각한 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1금융권에서 대출이 나오지 않다 보니 이자가 더 비싼 비은행권으로 몰리게 되는데, 비은행권의 대출 연체율도 1분기 만에 0.92%가 증가했죠. 카드 돌려막기라고 들어보셨죠? 대출을 갚기 위해 다른 카드를 사용해 대출을 갚는 형태인데 자영업자들도 유사한 것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중채무자라고 빚을 갚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돈을 빌리는 형태의 채무자인데 이게 지금 56.7%가 나와요. 빚이 있는 자영업자 10명 중 6명은 일종의 카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현실인 거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빚을 못 갚냐? 물론 장사가 안 돼서 못 갚는 것도 크지만 다른 이유가 있어요. 사진을 보시면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인데 대출 금리야 어떤 상품을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금리가 0.25% 증가하면 다중채무자 기준 76만원을 더 내야 됩니다. 3%가 증가하면 평균 908만원을 더 내야 하는 거죠. 이게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당연히 더 높은 금리를 가진 상품으로 대출을 받았을 것이고, 이렇게 금리가 증가할수록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더 커져가는 상황인 거죠. 결국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지출을 줄여보자 하고 자영업자들이 긴축에 들어갔죠. 그렇다고 해서 음식의 퀄리티를 줄일 순 없으니 다른 것들을 좀 줄여보자 하고 가장 먼저 줄인 게 인건비죠. 자료를 보시면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했어요. 이게 자영업자 혹은 자영업자를 돕는 무급 가족 종사자를 합친 자영업 관련 통계인데 현재 전체 취업자 2,867만 명 중에 비임금 근로자가 672만 명이고 그 중에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437만 명으로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21%, 무급 가족 종사자는 14%를 차지하고 있죠. 결국 종업원을 쓰지 않으면서까지 자영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가게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고 관련해서 우리들의 일자리도 쭉쭉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이마저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넘쳐나는 상황인데 통계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액인데 1조 2,600억을 돌파했어요. 건수로는 11만 건으로 전년 대비 20%가 증가하면서 폐업하는 가게가 많아졌다는 것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이 왜 많아졌고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그 과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보호무역이라는 세계의 트렌드에 직격탄을 맞은 대한민국은 이제 저성장으로 내리막을 타고 있고 과거만큼 장사로 먹고 살기 어려워진 환경이 됐습니다. 만성적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인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과 노인 빈곤율 1등이라는 타이틀을 지닌 대한민국은 결국 노인들이 쉬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았죠. 실제로
실제로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207만 명이라고 합니다. 연령별 구직 건수도 살펴보시면 60세 이상이 약 96만 건, 30대가 83만 건으로 한참 경제 활동을 할 시기인 30대보다 많은 게 현실이죠. 결국 나라가 국민들의 노후를 보장해주지 못하면서 국민들이 늙어서도 쉬지 못하는 순환의 굴레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힘든 경제 상황에 맞춰 최근에는 소비 트렌드가 많이 변했죠. 싼 거 혹은 비싼 거, 어떻게 보면 중간 없이 양극화가 더 심해진 느낌인데, 자료는 메가커피 브랜드의 증가 추세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스타벅스는 잘 나간다고는 하지만 매번 스타벅스 커피를 먹을 수는 없고 결국 저가 커피로 몰리게 되는데, 한 잔에 2,000원 돈 하는 아메리카노가 그렇게 잘 팔려요. 메가커피 같은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점포를 늘리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당연히 수요가 있기 때문이겠죠. 게다가 최근 편의점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1+1 행사 상품이 그렇게 잘 나간다고 합니다. 요즘 편의점에 가보면 콜라, 사이다부터 해서 과자까지 다양한 식품들이 1+1 행사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죠. 이게 편의점 업계도 소비의 트렌드를 읽었다는 분석이 큰데, 최근에는 CU가 템 시리즈, GS25의 해자 도시락 같은 싸고 양 많은 마케팅이 연이은 호평을 얻으면서 소비 트렌드가 점점 가성비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국제 정세가 나아지기 전까지는 이런 고물가, 고금리 기조 하에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조금 힘들다는 평이 많습니다. 이러한 국제 정세가 조속히 해결되고 다시 경기가 회복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